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와 같은 3D 모델링을 다 마쳤죠. 크게 어렵지 않게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2D 도면이죠. 시험장 가게 되면은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나 생산 자동화 기능사 이제 실기 시험에 앞서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시험장 가게 되면은 2D 도면으로 그려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쇄를 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D 도면을 또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2D 도면이 기본이 되는 것이 3D 모델링이고, 이거를 만들고 나면은 2D 도면을 그려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기본 세팅하는 방법도 배웠었는데, 쌤이 유튜브 영상에 따로 또 세팅하는 방법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봐도 됩니다. 기본적인 세팅부터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도면을 만들려면은 템플릿에 들어가서 standard.idw로 들어갑니다. 설정은 우리가 배웠었죠.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키를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쭉 이렇게 설정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도면 시트 자체에 들어가는 경계나 제목 블록, 시트 형식 등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시트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기본 경계가 있고 ISO가 있는데 전부 다 삭제해 주면 됩니다. 삭제해 주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새 경계 정의를 들어가서 또 그려줘 보겠습니다. 이 형식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그 시험장 가게 되면은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따라서 하면 됩니다.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부했는 걸로 하면 되겠죠. 간혹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요 선과 요 끝에 선이 그 안 잡힌다고, 치수로 이래 안 잡힌다고 이거 왜 이러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위에 요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중심에 또 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중심선을 다 넣었고, 여기에 뭐 필요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쓰면 간단하게 한번 아무거나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서민 ABC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경계는 들어갔고 ISO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 블록입니다. 여기 밑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는 제목 블록인데 제목 블록은 또 ISO를 클릭한 다음에 편집을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워주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집어넣어도 다 오른쪽 밑에 끝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 그럴 때는 집어넣으면 됩니다. A, B, C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리고 ISO에 오른쪽을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은 모두 다 들어가게 되고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했던 도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선 뷰 배치에 들어가서 기준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형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1대1 쓰고 크기를 뭐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입맛대로 막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 축척에 의해서 1대1인지 2대1인지 혹은 1대4인지 이런 식으로 축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하고 옆에 보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은선이 있고 은선 제거가 있고 음영 처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은선이 있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쌤이 어떤 게 차이점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 은선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뒤에 숨은 선들이 다 제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영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면 텍스처의 어떤 음영이 또 사실적으로 다 묘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도면에서 대부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는 은선을 둔 상태에서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3D 도면을 만들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게 우리가 이런 도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투상을 해야겠죠. 투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은선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치수를 기입하고 검토하는 단계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실선으로 표현해야 될 거, 그리고 외형선으로 표현해야 될 거는 터치업으로 수정을 해야겠죠. 쌤 예상키로는 이런 것들은 다 외형선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얇은 선으로 아마 표현이 자동으로 될 텐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클릭해가지고 외형선으로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에는 안 나오지만 뷰 배치형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 우리 이전에 혹시 배웠었는데 보면서 배우기로 단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홈이 있는 좀 그림이 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단면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면을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배웠는 거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이 브레이크아웃입니다.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기능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넣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다 배워보겠습니다. 그랬던 거 이거죠? 자, 이걸 지워야겠습니다. 지우려면은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을 눌러서 뷰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혹은 딜리트 키를 눌러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 쌤은 요 45도 각도에서 위에서 바라본 요 도면을 한 개 그리고 큼직큼직한 것들을 나타낸 다음에 상세도를 나타내고 이렇게 보조를 투영하고 그 다음에 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치를 집어넣고 주소를 집어넣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을 눌러줍니다. 기준을. 가끔 못 찾는 친구들도 있던데 항상 이거 눌러봐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뷰 배치를 눌러서 기준을 눌러준 다음에 지금은 선생님이 최근에 열었는 파일이 요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아니면은 직접 눌러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은선이 있고 은선 제거가 있고 음영 처리가 있는데 음영 처리는 비활성화 시켜주고 은선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면 됩니다. 축척은 1대1이죠. 예, 아까 여기 보면 1대1이 나와 있습니다. 다. 요게 시험 시간에 주어집니다. 1대1로 나타냅니다. 그 레이블 이름 같은 것도 정할 수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가끔 레스터 뷰가 뭡니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레스터 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못따기 있죠. 못따기 같은 것들을 다 선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입니다. 체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눌러서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만질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은선 포함하는 거, 은선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축척 뭐 가끔 만지면 되고, 그리고 원하는 각도를 이걸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는 홈에서 본 각도죠. 요 각도죠. 그래서 요거를 은선을 포함한 상태에서 1대1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러집니다. 요 나중에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려면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은선을, 이거 은선 제거한 거거든요. 은선 제거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우선은 은선을 포함한 상태에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 우리가 플랜 뷰라고 하죠. 위에서 본 모양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본 것을 은선을 포함해서 1대1로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단면이 있죠. 단면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단면 작업하는 방법은 뭐 딱 보면 아이콘이 보이죠. 이 아이콘입니다. 단면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면을 끄어보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단면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걸 단면을 할 건지 선택하게 되면은 빨간색 이런 그 얇은 테두리가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요거를 할 거야 하고 클릭을 한번 해준 다음에 어떤 선에서 단면을 끌 건지를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단면이야. 그러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도면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약간 옆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약간 옆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옆에서 살짝 중심을 선택한 다음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보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끌고 오면은 점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끄어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속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단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절단된 모서리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식별자, 뭐 예를 들어 B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도 은선을 넣을 건지 제거할 건지 나옵니다. 은선을 넣은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도면을 보니까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이 일자로 그어버리면은 구멍에 대한 단면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고 단면을 그어 보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중심선에서 약간 옆으로 나와서 다시 클릭한 다음에 중심선에서 약간 옆으로 나와서 시작한 다음에 클릭. 이것도 중심이 필요하죠. 중심이죠. 점선이 끌고 나오죠. 여기서 클릭하고 또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됩니다. 자, 이거 어떡하냐? 오른쪽 눌러서 계속이라고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단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 중심선이라든지 이런 그 수치들은 나중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AA 단면도라 나와 있죠. AA 단면도.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뭐 수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예를 들어 B로 바꾸면은 B로 바뀝니다. 우리는 결국 A이기 때문에 A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축척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축척을 지워주겠습니다. 그 대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면은 단면도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끝에 단면도라고 쳐주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글자를 밑으로 옮겨주고요. 위치도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면은 이 단면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죠? 한번 이 부분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뷰 식별자, 아까 전에 AA라고 했듯이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D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문자 D를 넣어준 다음에 은선 제거가 아니라 은선 포함해서 어느 선으로 할 건지 요 선쯤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근데 요거 삭제돼야 되죠. 나중에 삭제하면 됩니다.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맞나 한번 볼까요? 예, 요쯤 맞죠. 나중에 삭제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 요 상세도 여기 나와야 되죠. 상세도 나와야 되죠. 상세도는 여기 또 보면은 요 상세가 있습니다. 상세가 있습니다. 자, 상세 도면을 그리는 거는 보겠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것을 찍고 동그랗고 절단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가 동그란 거는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척을 원하는 것을 축척을 정한 다음에 뷰 식별자를 넣고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주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 중심선들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중심선 이거부터 지울까요? 이거부터 지우려면은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숨김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모르는 학생들이 있던데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드래그 하는 거랑 왼쪽 위에서 드래그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왼쪽 위에서 드래그 하는 거는 모든 게 선택이 돼야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 동그라미라 치면 요 동그라미가 다 선택이 돼야 선택이 됩니다. 왼쪽 위에서 드래그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요만큼만 걸친다. 선택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는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오른쪽 위에서 드래그를 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주석에 들어간 다음에 숨김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여기 요 실선 같은 걸 지우려면 나중에 한 번에 선생님이 지우겠습니다. 자, 이 중심선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 중심선을 나타내는 것은 요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첫 번째 보는 거는 글자를 읽어볼까요? 중심선이죠, 중심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나타낼 때 쓰는 그 1점 세선이죠. 세선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심선 2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점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이에 중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원 같은 거, 우리 파이프 내부에 어떤 중심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한 거죠. 한번 사용해 볼게요. 가장 먼저 나타낼 중심선은 요 중심선부터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 중심선부터 요 두 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 중심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위에 점, 중간을 선택해도 되고 아무 때나 클릭한 다음에 밑에도 아무렇게나 클릭해도 중간으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장을 시킨 다음에 끊고 또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연장을 한 다음에 끊고 자,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중심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선을 클릭해 가지고 중심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해도 되는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으면 미리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검토차 한번 더 하는 것도 좋고요. 또 다음 이 원형에 대해서 여기에 중심선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주면 중심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중심선으로 또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1, 2, 3, 4번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중심선을 한번 표현해 주겠습니다. 찍어주고요. 찍어주고 다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찍어서 Shift를 누르고 원하는 것들을 다 클릭한 다음에 한 번에 중심선을 선택해주면 다 짝 1.3선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나 한번 볼까요? 주사 들어갔죠? 자, 이제 뭘 더 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치수 빼고 안 한 게 있습니까? 상세도 2대1을 집어넣어 줄까요? 글자를 2대1 이렇게 넣었죠? 우리가 굴림하고 5mm 설정했었죠? 여기 자동으로 이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가운데 설정되어 있나?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봅시다. 이 상세도도 표현해 줬고, 자, 선을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치수를 집어넣을 건데, 치수 집어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항상 넣듯이 있죠. 치수 이쪽에 어디 있었죠?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치수를 눌러준 다음에 단축키는 D겠죠. 자, 보자. 내경에 대해서, 외경에 대해서, 그리고 높이 2개, 그리고 R값에 대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치수를 눌러주고 나타내주고, 치수를 눌러주고 나타내주고 하면 되는데, 자, 밑에는 파이 34가 되는데 위엔 파이 40이 안 됐죠. 여기 보면 둘 다 파이로 남아있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납니까? 스케치 할 때 했던 거 한번 눌러준 다음에 표준에 따름이 아니라 직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직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또 나머지 치수에 대해서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R 값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었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확대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뭐라 나와 있었나? R4라 나와 있었나요? 아, R3이네. R3 집어넣고, 이것도 나중에 다 뭐 크기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하면 됩니다. 원하는 것에 맞게. 이거를 눌러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또 안 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크기를 또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D를 눌러서 점의 크기도 나타내주고, 이 점과 이 점의 크기, 이 점과 이 점의 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요 크기 자체 이렇게 안 되고 삐뚤어진다는 거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뭐 크기를 요래 조절해 가지고 설정하면 됩니다. 요래 할 건지 여기서 클릭하면은 요거를 줄이고 늘려도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줄이고 누리고 해도 유지됩니다. 근데 헷갈리는 사람들은 요걸 눌러준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치수 유형에 정렬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참고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또 나타내 줘 보겠습니다. 원에 클릭,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쌤이 원을 클릭했을 때. 자, 그리고 원의 점을 클릭했을 때. 다르죠?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점을 클릭하느냐, 요 선을 클릭하느냐. 이게 다릅니다. 자, 지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도 뭐, 요건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R 값을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냥 여기 점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렇게 클릭하니까 되네요. 이렇게 해서 또 R13을 나타내 줍니다.
자, 다 나타냈나 볼까요? 다 나타냈죠? 나타냈죠? 다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됐습니다. 자, 이거 뭐 38이 중간에 있다고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위치 옮겨주면 됩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자, 숫자도 뭐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고, 드래그하면 다 됩니다. 이래 하면 될까 싶으면 다 됩니다. 웬만한 거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장 그 실수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수 많이 하는 것들. 선 스타일 실컷 지정해 놓고, 다 지정해 놓고 안 바꿔주면 안 되겠죠. 먼저 은선부터 좀 없애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거 터치업 해줘야 됩니다. Shift 클릭해서 두 개를 누른 다음에 외형선이죠. 이거는 뭐 이런 특수한 선이 아니라 외형선이죠. 기본적인 외형선. 외형선 ISO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형선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실수 많이 하는 거, 요 단면선을 상세 경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상세 경계로. 상세 경계 있죠? 상세 경계를 클릭해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쌤이 말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 도면 뷰에서 화면 표시 옵션에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가 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각이 된 거 있죠? 부드럽게 연결된 거. 이런 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 끊어진 것들만 나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꼭 이거 넣어줘야 됩니다. 화면 표시 옵션에 도면 뷰에 화면 표시 옵션에 접하는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형선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었죠. 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죠? 주소를 한번 넣어볼까요? 주소를. 그냥 글씨로 넣으면 됩니다. 글씨로 넣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주소 저쩌고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은 글자 크기를 바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한 게 있는지 볼까요? 한 거 없죠? 예,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부분 단면도죠. 부분 단면도. 여기에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고 쌤이 새로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플라인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준을 똑같이 한번 불러오는데,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랑 다르게 요거는 단면이 보이지 않죠? 단면 보이지 않죠? 왜 그러냐? 이것을 기준으로 단면을 이용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이용해서 불러오면 단면이 안 불러와집니다. 물론 이 투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치라죠. 해치가 표현된 이 단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분적으로 브레이크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영을 한 개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영을 한 개 해주고, 자, 이제 또 아까 전같이 스케치로 해주고요. 스케치 마무리. 자,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해주겠습니다. 눌러주고 자동으로 원형이 선택됐죠. 깊이를 선택하는데 요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안 보이죠. 그래서 투영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레이크아웃을 사용하는 기능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될 거. 요 브레이크아웃하고 요 외형 있죠, 이거 선에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에 배웠는 게 없죠? 예, 다 배웠습니다. 이거 넣을 줄 알죠? 중간으로 직접 손으로 넣는 방법도 있지만 대각선으로 넣는 방법을 알려주셨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배워봤습니다.
이 외에 우리 그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표면 거칠기. 뭐 매나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였죠? 그 수치를 뭐 원하는 만큼 이렇게 쭉쭉쭉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표면 거칠기까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해볼게. 눌러보면은 이런 많이 봤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뭐 부분적으로 이래 그 DAP라고 회사 가게 되면은 DAP라고 어떤 조립품 같은 것들 이렇게 몇 번 조립하라 뭐 이런 거 있고 이건 몇 번이다 이렇게 남바를 이렇게 기입하게 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넣는 것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BOM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재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위를 BOM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것을 또 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쓰는 것이 몇 개 없죠. 뭐 충분히 1시간, 2시간 정도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은 다들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